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 주주환원을 발표하고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실망 매물에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정반대였는데요. 2차 전지가 대거 반등하면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환원 충격부터 2차 전지 반등과 바이오, 그리고 이란과 관세 이슈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2%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위아래로 나뉘었는데요.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3조 9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종목과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를 끌어내린 건 반도체 대장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8.7% 하락하면서 25만 7천 원, SK하이닉스도 3.41% 빠지면서 167만 원으로 밀렸습니다. 반면 업종에선 2차 전지가 17%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진단키트와 AI, 비만 치료제 같은 바이오도 두 자릿수로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7달러였고 환율은 1381원이었어요. 금값은 온스당 4680달러로 2% 넘게 올랐습니다. 먼저 오늘 폭락의 이유가 되었던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3년간 최대 110조 원을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배당만 30조 원이 포함된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좋은 뉴스에 오히려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오늘 수급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 매도의 중심은 외국인이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그 매물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었고요. 이 물량을 받아낸 건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떨어지는 삼성전자를 저가로 판단하고 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을 건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서도 선물은 3조 8천억 원을 매수했던 겁니다. 방향이 엇갈리니까 이 매도가 계속될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럼 코스닥을 끌어올린 2차 전지를 볼게요. 그동안 전기차 수요단에 눌렸던 2차 전지가 오늘 대거 반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 경쟁력이 부각이 됐고 여기에 전력 확보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가 겹쳤거든요. 에코프로 그룹 네 곳이 나란히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그룹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기관 자금이 삼성 SDI나 LG 솔루션 같은 2차 전지로 옮겨간 하루였어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어떤 종목 담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SK스퀘어를 550억 담으면서 제일 많이 담았습니다. 뒤이어서는 카카오에 320억 원, LG이노텍에 290억 원, LG전자에 280억 원, LIG 넥스원에도 2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에 270억 원을 담으면서 1위에 차지했고요. 뒤이어 신택에 200억 원, 에코프로비엠에 160억 원, PSK에 150억 원, 대한광통신에도 1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종목 중에서 네이버를 1,000억 원 남으면서 1위에 올렸고요. 삼성 SDI에 950억 원, LG 에너지솔루션에 490억 원, 포스코홀딩스에 460억 원, LNF에도 430억 원을 남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140억 원이 들었습니다. IT센 글로벌에도 100억 원이 담기면서 2위를 차지했고요. TSA가 70억 원, 실리콘투가 70억 원, 파마리서치에도 7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바친 또 다른 죽은 바이오였는데요. 두 가지 재료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중국 코로나의 재확산입니다. 중국에서 지난 7월이죠. 한 달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미약품의 대형 계약입니다. 한미약품이 로슈자 회사 제넨텍에 비만 신약을 기술 수출했는데요. 총 계약 규모가 최대 3조 5천억 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이 비만 신약 계약까지 겹치면서 바이오와 제약이 오늘 코스닥을 든든하게 받쳤습니다. 이번에는 유가를 흔드는 중동 이슈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에 경제적 디데이가 닥친다고 경고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빗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이란산 석유 거래와 금융, 항공까지 자금줄을 전방위로 끊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이란도 걸프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원유가 지나가는 길목이 걸린 만큼 유가가 다시 출렁일 수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유가는 다시 고가권에서 유지 중이고요. 미국발 관세와 금리 이슈도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끝내 결렬됐는데요. 캐나다가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광과 가전, 농기계 등에 200억 달러 규모의 맞불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세 전쟁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미국 연준의 카시카리 총재가 관세 갈등으로 물가가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물가 민심을 달래려고 다진 소고기 30만 톤에 대해 90일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고요.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그게 금리를 자극하는 흐름이라 우리 성장주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짚어드릴게요. 통합 8개가 나왔습니다. 방금 짚은 코로나 분에 코로나 치료제 신풍제약과 셀레드가 상한가를 갔고요. 비만 신약 수출한 한미약품도 대형주인데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벤처캐피탈인 SB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강했던 창투사 테마를 타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관리 종목이면서 저가주인 원풍물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일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는 미국의 추가 대이란 제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대응과 함께 유가가 어디로 갈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잭슨 홀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새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주목되는 자리라 금리 양방을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충격으로 흔들린 시장이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으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